제가 의료기기를 또 따로 준비했는데 네. 오늘 의료기기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뭐 준비한 것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일단 제조업의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 쪽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공급 이슈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적의 신뢰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네. 이제 어떻게 원재를 수급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 끄집어 와가다가 지금 이제 주가랑 맞춰보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렇게 높은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으면 마진은 맞출 수 있겠느냐? 뭐 내년에 영업이 그렇게 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반도체부터 하나둘씩 삐그덕 하다 보니 이제 이 점점 이제 뭐 엔터나 찾게 되고 아까 뭐 엔터나가 아니라 엔터를 찾게 되고 뭐 또 컨텐츠 뭐 이렇게 좀 소프트한 쪽으로 멀티플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시장의 선호도가 좀 옮겨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제조업 쪽에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의료기기였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보다는 약간 수요 우위의 그런 시장이고 언급드렸듯이 이제 기계 하나 팔아놓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 소모품들에 대한 매출과 이런 규모들 마진 이런 것들이 예측이 좀 쉽다 보니까 요즘 제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밀리는 상황에도 의료기기 쪽은 좀 강세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휴젤도 그렇고요. 휴젤 같이 이제 뭐 필러, 뭐 보톡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어저께 뭐 클래시스와 루트로닉 뭐 이런 종목들도 네. 그런 강세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중에서 딱 원픽을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좀 꼽아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좀 제조업 내에서 또 이제 너무 이제 뭐 엔터 소프트 뭐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반드시 좀 틈새 관련된 종목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데 이런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의 특징은 굉장히 높은 마진과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높은 멀티플을 좀 적용을 하면서 좀 틈새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역시 이제 이 언급드렸듯이 이런 필러나 보톡스 관련된 이게 뭐 주사제인데 왜 의료기기냐 하실 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람이 생으로 손으로 놓지 않습니다. 기계가 네. 놓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덴티움 의료기기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이런 미용기기의 대표적인 클래시스와 루트로닉, 뭐 아이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늘 시세가 강보합이었던 것 같은데 강보합. 예, 한 2% 정도? 예, 2% 정도. 자, 그럼 오늘 신규로 이제 입성하신 김시은 연구원의 한 칼. 네, 종목 들어볼까요? 기업.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 한솔 로지스틱스 가지고 한솔 왔습니다. 로지스틱스, 한솔- 물류. 네네, 물류 관련주인데요. 네. 뭐 한솔그룹 종합 물류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 트럭, 운송 그리고 포워딩 물류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그룹 물류 협력사로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삼성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업황적으로 봤을 때 물류 대란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 공급 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LA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류 대란이 아직까지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역 다음에 이제 육상 운송을 해야 되는데 다 엉켜 있죠, 거기. 네네. 현재 뭐 전반적으로 다 엉켜 있다 보니까 뭐 항공 쪽으로도 다 얽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전 세계적으로 항만 문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3, 4분기에 물류 호황기가 나타나고 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지 관군제에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소비 시즌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해서 43% 증가를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 6배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실적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1,300억. 작은 주식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이렇게 막 들썩거리진 않는데 주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좀 신선하네요. 네네. 네. 신선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초만 시간 주시면 이거 누리호 때문에 누리호. 누리호가 오후 4시 예상이잖아요. 1시 반쯤에 근데 그 지금- 시간이 나올 텐데. 근데 지금 미리 반영된 주가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카운트다운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시간의 단일가는 무조건 관련 종목은 두 자릿수 아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모르겠어요. 변동성. 시세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는 관심을 많이 두고 주 초반부터 계속 봐왔지만 사실 언론사들 다 보셨겠지만 공중파를 포함해서 뭐 종편 저희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까지 시리즈로 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신드렁. 주가는 모르겠더라고요. 주가는. 자, 하여튼 누리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하신 헤르메스 스탁 김시윤 연구원이셨고요.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